안녕하세요. 리펜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정책 결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데보라 스톤의 유명한 책이죠. Policy Paradox. 이걸 2014년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윤견수 교수님이 한국정책학회보 제23권 4호 논문에서 분석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책하면 뭔가 되게 합리적이고 딱딱 떨어지는 문제 해결 뭐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의 답을 찾는 과정. 뭐 그렇게도 생각하죠. 근데 현실은 완전 다르다는 거잖아요. 스톤은 이게 뭐랄까 명쾌한 과학이라기보다는 해석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막 모순되는 것들이 뒤섞인 일종의 정치 예술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하고 어쩌면 우리를 좀 현혹시킬 수도 있는 정책의 세계, 이걸 같이 한번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논문을 보면요, 뭐 정책 목표라던가 문제 정의 이런 것들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 달라지고 또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깔끔한 분석적 추론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 생각이나 가치관, 공동체의 어떤 관념, 그러니까 스톤이 말하는 정치적 추론이 실제 정책을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스톤은 소위 그 합리성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모든 걸 이성적인 분석 틀 안에서 해결하려는 시도의 한계를 딱 짚어내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런 분석보다는 사회적 구성이나 해석 이런 관점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사회적 구성, 해석 좀 어렵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스톤이 쓰는 비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경험 속에서 선을 긋는다는 표현을 써요. 선을 긋는다? 네, 그냥 흘러가는 경험 속에서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이렇게 범주를 만들고 우리 편 내 편 가르면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잖아요. 정책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고 또 어떤 아이디어가 맞는지 서로 다투는 과정. 말하자면 해석을 둘러싼 싸움인 셈이죠. 아, 선을 긋는 행위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기준을 만드는 거군요. 근데 그 기준을 만드는 기준? 예를 들어 정책 목표로 흔히 얘기하는 형평성, 뭐 효율성, 안전, 자유 이런 가치들조차 딱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고 심지어 서로 막 부딪힌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역설죠. 예를 들면 뭐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불리해진다거나 그렇죠. 형평성을 추구하는데 불평등이 생기는 역설. 아니면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거꾸로 개인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요. 네, 그런 딜레마와 역설이 정책에는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책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것 자체가 굉장히 전략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어떤 상징이나 이야기를 쓰는지, 통계 숫자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 딱 지목하는지, 또 이 문제로 누가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설정해서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끌고 가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여기서 스톤이 특히 주목하는 게 정책 언어의 애매성입니다. 애매성이요? 그거 보통 좀 안 좋게 생각하지 않나요? 뭔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물론 그렇죠. 불확실하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하지만 스톤은 그 애매함이 때로는 아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느슨하게나마 하나로 묶어주는 뭐랄까 정치적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봐요.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런 면도 있군요. 문제는 바로 그 애매함 때문에 현실의 복잡한 문제나 아니면 특정 집단의 어떤 숨은 의도 같은 것들이 슬쩍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위험한 점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간파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제시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 저 애매함 뒤에 뭐가 있을까? 하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현실을 좀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스톤은 이런 정책 환경을 이해하는 틀로 시장 모델하고 공동체 모델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여주잖아요. 네. 시장 모델은 뭐 아시다시피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들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경쟁하는 곳이죠. 그렇죠. 효율성, 경쟁 이런 게 중요하고요. 반면에 공동체, 즉 폴리스 모델은 좀 달라요. 개인보다는 집단, 멤버십, 그리고 공익이나 충성심, 협력, 설득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게 작동하는 공간으로 봅니다. 현실 정치는 아무래도 후자에 훨씬 가깝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스톤은 현실 정치가 시장보다는 폴리스의 논리에 훨씬 가깝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이 폴리스의 본질은 바로 역설, 패러독스, 그리고 딜레마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 또 역설이군요. 네, 상반된 가치와 해석이 항상 공존하고 모순적인 상황이 그냥 일상적인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럼 정책을 볼 때 단순히 이건 잘못됐으니 고쳐야 해 이렇게만 볼 게 아니네요. 맞아요. 스톤은 정책을 단순히 변화나 개혁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복잡한 의미들, 그 맥락을 깊이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해요. 행위자들이 그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걸 해석해내는 거. 인류학에서 말하는 두터운 기술이라고 하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맥락과 의미망을 읽어내야 한다는 거죠. 듣고 보니 결국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무슨 객관적인 과학 활동이라기보다는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볼지, 어떤 관점을 택할지 결정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분석 자체가 세상을 특정 프레임으로 재단하는 거니까요.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단순히 뭐 어떤 대안이 더 효율적이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 정책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또 어떤 모순과 긴장을 안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하겠군요. 네, 스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정책의 역설과 모순은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 현실 그 자체인 거죠. 다만 우리가 계속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런 역설이나 애매성이 현실을 왜곡하고 특정 의도대로 여론을 이끌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데보라 스톤의 정책 역설 이론을 통해서 정책 결정에 좀 숨겨진 작동 방식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정책 관련 소식들을 접하실 때 그냥 제시되는 목표나 해결책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어떤 해석과 전략이 숨어 있을지 또 어떤 가치들이 거기서 부딪히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은 제안입니다. 그게 바로 정책을 좀 더 비판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읽어내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